엑스포 유치 실패. 마치 윤석열한테 보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탓으로 갈 뻔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핵심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과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제대로 된 보고를 거부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부산 엑스포의 올바른 정보를 본인이 거부했고 여러 경로로 이번에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가 갈 때마다 화를 내서 내쫓다 보니 제대로 된 보고가 그 뒤로는 아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처음 정치한다는 변명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윤석열 스스로 간신배들한테만 의존하면서 간신배들만 양성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정도의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보고가 잘못 들어오고 본인이 망신을 샀으면 누구든 손들고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 누가 어떤 책임을 졌나요? 비서진 개판하는 게 책임인가요? 총선에서 부산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119대 29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참담한 결과보다 더 놀라운 건 윤석열의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말한 거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가 아니라 저희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정부 외교 안보팀을 싸잡아 말한 것 같지만 저희에 포함되지 않은 그룹에선 이런 참담한 결과를 예측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 기간에 만나 미중 간 군사 소통 채널을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지만 일단 두 정상이 군사 충돌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전 세계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버블과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경제 구조조정의 숙제를 안고 있으며 이 불안을 해소하려면 미국과 오래 척을 져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두 개의 전선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하는 미국 정가의 생각은 복잡할 수 있지만 바이든 입장에서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런 배경 위에서 최소한의 대화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떤가요? 한국의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패싱을 당했다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방문하며 한국 담당 정부들을 대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과 관계 관리만 제대로 하면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될 수준의 나라가 된 것일까요? 한국은 어차피 미국을 따르기만 하면 되니 미국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철저하게 의지한 윤석열 외교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그냥 한계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대놓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틈바구니에 훈풍을 불어넣으려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은 북한과 관계에서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이유로 11월 22일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북한은 곧바로 GP에 병력과 중화기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건 우크라이나 전선과 중동 전선에서 길을 잃고 있는 미국에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 외교는 적대 정책에서만 자율성이 불필요하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9.19 합의 파기라는 중대한 결정으로 내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장과 핵심 포스트의 간부들이 날아갔습니다. 엉성하고 앞뒤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중국과 각을 세워왔던 호주의 행보와 한국의 행보를 비교하면 얼마나 한심한지가 드러납니다. 호주는 지난해 5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중국과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갈등이 중국, 호주 양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에 호응해 간첩 혐의로 옹유한 호주 언론인을 석방했고 수익 규제를 점차 풀며 분위기를 맞춰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앨바니즈 호주 총리는 지난 11월 6일 7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고 바이든보다 먼저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최소한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신뢰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윤석열은 미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미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변화는 없습니다.
중국과 경제 분야에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힘은 여기에 더해서 반중 동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중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반중 방법을 구호처럼 사용하고 지도부는 이걸 즐기며 국내 정치에 이용해왔습니다. 윤석열은 시진핑에게 패싱당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 말 7번째인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외무상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미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일본 총리와 7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적 성과도 불분명한 국빈 방문의 화려함만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가 열렸던 뉴욕에서 닷새간 47개국 양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수준으로 정상회담에 집착하고 있다는 건데 정작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무능한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발악이지만 결국 모든 게 마이너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대를 깔고 가는 화려한 정상 외교에서도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데 윤석열은 그걸 해냅니다. 영국 프랑스를 다녀온 후 2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네덜란드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유도 국내 정치에서 무능한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겠지만 과연 그런다고 무능이 가려질까요? 윤석열이 해외 순방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규모가 105조 원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오던데 지금 이 정부가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예 해외 기업 등의 100조 국내 투자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버리면서 윤석열을 벙찌게 만들었죠. 김동연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우경제협력위원회를 방문했고 호주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인 현대로템을 방문해 수소 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호주가 수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철광석, 석탄 등 전통적인 자원 강국인 점을 감안해 K배터리 소재 공급망 협력, 탄소 배출 제로 기술과 수소 재생에너지 등 호주와 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김 지사의 민선 8기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는 돈 버는 도지사입니다. 임기 내 투자 유치 성과 100조 원을 목표로 하고 SNS를 통해 방문 성과를 알리면서 5조 3천억 투자 유치로 기후변화 대응에 새 장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한 말들을 보면 윤석열보다 훨씬 확실한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호주 기업들로부터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을 활용한 순환 경제 부분에서 모두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약속받았다고 하고요. 당초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이마크 글로벌사와 SPR사는 4조 3천억 원 추가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라는 게 김동연 지사 설명입니다. 2022년 호주가 한국의 한 투자 규모가 2천억 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당초 약속한 1조 원은 한국에 하는 연평균 호주 투자의 5배 규모라는 것이죠. 중앙정부가 탈탄소, 재생에너지에 집중했던 전임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핵발전소 중심의 무탄소 현업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에너지 시장, 윤리백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윤석열이 제안한 CF연합은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방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정 출범 1년 만에 외자에서만 약 10조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돈 버는 도지사의 이미지로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 원 달성을 위해 경제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 실국을 총력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처럼 단순 애모의 책을만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유치 약 58조,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약 37조 등을 제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잦은 해외 순방, 이대로 둬야 할까요? 제대로 된 보호조차 거부하는 사람을 왜 세금으로 해외여행 시켜줘야 하는 걸까요?